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카카오가 지난 금요일 62,000원을 이탈했고요. 오늘은 주가지수 반등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하락했습니다. 특히 62,000원 저항 작용했는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보고 해석해야 할지, 앞으로 대응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오늘 장중 업종 수급을 통해서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증시 시황 브리핑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시장은 반도체 중심으로 강한 반등에 나섰습니다. 카카오는 여전히 외국인과 기관에서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창구에서 지속적인 매도세가 사그러들지 않으면서 카카오는 단기적으로 버텨야 할 구간에서 버티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62,000원 가격 저항까지 확인했는데요. 바로 여기죠. 오늘 고점이 62,000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 62,000원이 깨져서 부러졌고요. 오늘은 62,000원 장중 고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항으로 작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낙폭을 확대하면서 최근 4일 연속 저점을 낮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50, 22평이 지금 딱 붙어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내일부터는 하락 추세에 진입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일 52평, 12평, 22평이요. 내일 카카오가요. 62,000원까지 갭상승 떠서 출발한다고 하더라도 데드크로스가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카카오가 내일 미친 듯이 급등해가지고 65,000원, 62,000원 이상으로 크게 갭 떠가지고 강세 보이지 않는 이상은 내일 데드크로스 확정된다. 무슨 얘기냐면 62평이 아래 깔려 있죠. 그리고 22평이 이렇게 위에 있잖아요. 내일 52평, 12평이 이렇게 데드크로스가 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것은 52평 이탈이 지난 금요일 날 52평 이탈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월요일입니다. 그러니까 날짜상으로는 지금 이 거래일 동안 이렇게 52평 아래에 있었던 거예요. 그럼 기술적으로 52평이 옆으로 누우려면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것이 옆으로 누우려면 5거래일이 필요하니까 이번 주 후반, 그러니까 화수 목요일로 가면서 우리 카카오가 62,000원 가격을 빠르게 회복해 준다면 52평이 내려앉은 상황에서 충분히 회복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52평이 62평까지 붕괴돼서 62,000원 아래로 더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단장기 이평선이 완전히 역배열로 꺾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기대하고 있었던, 앞에서 우리가 급등을 기대했었던 이 흐름들이 반대로 급락에 대한 우려,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렇게 시세가 좀 잘 올라가서 급등으로 더 이어질 것을 기대했다면 지금은 반대로 아래로 고개를 숙이면서 방향을 아래로 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상승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 이제 내려가는 것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해야 되는, 지금 그 경계심을 가져야 되는 중요한 시기에 이제 당도한 겁니다. 아직 빨간불은 아니에요. 빨간불은 아닌데 이제 옐로우, 주황색 등이 켜진 거예요. 자, 그러면 카카오 주가가 최근에 왜 이렇게 약할까? 왜 이렇게 외국인 창구에서 매도세가 나오고 기관에서도 매도를 할까? 그 원인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봤는데, 우리가 하락에 대한 원인을 잘 알면 또 우리 카카오 주가가 반대로 상승할 수 있는 또 그 이유를 또 찾아낼 수 있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하락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부분이 반대로 타개가 되면, 반대로 더 좋은 소식들로 나온다면 주가 상승, 크게 상승할 수 있는 또 이유가 될 겁니다. 자, 제가 지난 과거 주식은 추세가 말을 해준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뭐 이것은 카카오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에 다 그런데요. 카카오가 최근 들어서 힘을 받지 못하고 추세적으로 횡보하면서 정체하고 있고, 또 시장은 이슈가 되고 있고, 또 지수 강세를 보이는 과정에서 수급들이 다른 곳으로 많이 집중됐었죠. 특히 코스피 지수, 시총 상위 주식들도 가운데서 반도체라든가 조방원 관련주들로 수급이 쌍끌에 몰려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주가는 이렇게 크게 올라가지 못하면서 횡보했고, 우리가 기다렸었던 이벤트들이 있었잖아요. 그 이벤트들이 결과적으로 그러면 흥행하지 못한 게 아닐까? 10월달, 11월달 우리가 기대했었던 그 이벤트들이 흥행하지 못한 게 아닐까가 아니라 흥행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흥행했다면 언론에서 강하게 그거를 이슈화 시켰고 카카오에서 그 언론 플레이를 잘했다면 카카오 주가가 이 모양 이 꼴이 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크게 오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일단 카톡 개편, 요거 일단은 실망스러웠죠. 그 UI 개편 오히려 문매를 맞았죠. 우리 국민 SNS라고 하는 카톡이 사용자와 어쨌든 그 엇박자 났잖아요. 쓴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구독료 서비스, 그 구독료가 실제로 사용자 단기간에 200만 명
뭐 돌파됐다 이런 소식들이 있었는데 이거 제가 대놓고 얘기했죠. 큰 숫자 아니다. 이거 더 많이 나와야 되는데 너무 작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실제 한국에서 모바일 이용자, 카톡 사용자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물론 휴대폰 2개, 3개 이상 쓰는 사람들도 있지만요. 결국은 카톡이 챗 GPT를 카톡 안으로 가져온 것이 예상보다 큰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얼마 전에 카나나 웹 버전 출시했다라고 소식들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지금 언론에서 뉴스에서 뭐 나온 게 있나요?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런 이슈가 되지 않습니다. 모바일 버전 출시 이후에도 이슈가 될지 의문이 될 정도예요. 따라서 지금의 카카오 AI가 공들여 놓은 것들을 언론 플레이를 잘하고 이 그룹사 전체적으로 힘을 잘 모아서 이 카카오 주가 띄우기에 열을 올려야 되는데 이거 생각보다 이슈가 되지 못할 뿐더러 또 너무 차갑게 좀 식어버리는 게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실적 부분은 4분기부터 반영될 거기 때문에 실적은 좋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주가가 와장창 무너진 다음에 실적 좋다라고 해서 주가 끌어올려 봐야 결국은 과거 6만원대 7만원대 사이로 회복하는 거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매수 매도하다가 또는 높은 구간에서 평단가 낮추다가 이 구간으로 평단 맞춰놓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결국은 본전 수준으로 돌아오고, 이 기간이 예를 들면 3개월 또는 4개월 사이에 나는 그냥 카카오에 몰빵해서 그냥 기다리고만 있었다면 기회 창출 못하고 아까운 시간들을 허비하는 꼴이 되는 거죠. 물론 그것도 나중에 6만원 7만원대 왔을 때, 본전 왔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물론 아직 미래가 벌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렇게 벌어지게 되면 실제로 카카오가 힘있게 탄력있게 올라오는데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적과 같은 이런 호재 소식들이 계속적으로 받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조금 더 두고 보셔야 되겠지만 우리 카카오가 추세적으로 좀 더 내려앉는다면, 제가 앞서서 N장 패턴 말씀드렸고 또 22편 기준으로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대략 무너지게 되면 5만 6천원, 5만 5천원 이하로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 한번 드린 바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게 되면 투자자님들이 이거 선제적으로 비중 대응을 잘 하셔야 나중에 밑에 가격에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대응 없이 내가 이 카카오 주식을 6만원대 또는 그 이상 가격에서 그냥 물려있다가 주가 다 내려온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돌아가는 데까지 또 시간을 허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종목을 살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기회 창출, 기회 비용,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나가는 사이에 내가 현금 확보를 좀 했다면, 카카오 비중 조절을 했다면 나중에 다시 한번 살 기회도 기회지만 이 사이에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기회비용마저도 잃어버린 거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카카오, 지금 이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가 이제 더 중요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는 또 20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급이 반도체 쪽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또 중동으로 순방 갑니다. G20 정상회담 마치고 나서 중동으로 순방 일정이 있는데 거기에 또 관련 주요 기업들이 또 다 같이 또 핵심 인력들이 참여합니다. 조방원, 이 관련주들이 또 들고 뛰고 난리 날 수 있어요. 따라서 이번 주 수급적으로도 카카오가 좀 버거울 수 있다, 이 점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제가 지난주에 카카오가 좀 올라가는 이 타이밍에 67,000원대 위로 좀 빠르게 한번 터치해주고 내려오면 좀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면 여기 내려오는 타이밍이 바로 이번 주가 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한번 툭 치고 올라갔다면 이번 주 들어서 수급들이 반도체라든가 또는 조방원 쪽으로 좀 몰려간다면, 수급 왜곡으로 인해서 우리 카카오가 좀 가격 조정이 나온다면 이번 주가 좀 돼도 된다. 왜냐면 한번 치고 내려오는 거니까, 추세적으로는 이렇게 돌아나가는 그림에서 조정 나오는 거니까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이건 지난주에 세게 치고 나가지 못했다가 이렇게 내려오니까 쉽게 가격 이평선이 지금 무너지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만큼 카카오가 약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우리 카카오 주주분들에게 항상 부정적인 얘기만 해드린 적은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희망 섞인 얘기를 또 해드려야 되니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한 가지는 어찌됐든 시장이 좋았다, 시장이 양호하게 반등을 잘 했다는 겁니다. 코스피 지수 양호하게 반등했고요. 미국 나스닥 100 선물지수 기준으로 어찌됐든 반등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금요일날 낙폭을 많이 줄였고 지금 이렇게 상승 양봉 흐름을 그려가고 있다. 다만 나스닥 100 선물지수 기준을 놓고 보더라도 여기 지금 5위평 저항 걸리는 모습, 그리고 25,300포인트 저항,
여기 올라가고 있는 상승 추세대 저항, 뭐 여러 가지 다 염두에 두셔야 되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는 바로 네이버의 반등입니다. 자, 네이버는 어쨌든 우리 카카오와 함께 같은 인터넷 또는 커머스 또는 플랫폼 관련된 기업이기 때문에 동종 업종으로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네이버가 뭐 크지는 않습니다만 네이버가 그래도 반등을 했다는 측면에서 우리 카카오 입장에서도 작은 희망을 갖는 겁니다. 0.59%뭐 소폭 상승했는데요. 오늘 카카오가 1%대 약세를 보인 것과 비교가 되죠. 물론 이제 아주 크지는 않지만 이렇게 소폭 반등했다는 점에서 주목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워런 버핏입니다. 버크셔 해서웨이가 구글의 6조 규모의 투자 소식이 지난 금요일 미국장 마감 후에 소식이 나왔는데요. 물론 비중적으로 놓고 봤을 때 카카오를 갖다 붙이기가 조금 낯간지럽습니다만 그래도 같은 업종이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이버와 카카오는 같은 업종이다. 그런데 구글로 치면 또 같은 업종이잖아요. 다 포털 사이트를 가지고 있고, 자, 구글이 바로 우리 알파벳이잖아요. 알파벳 프리마켓에서 5%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있을 우리 알파벳, 그러니까 구글의 강세 흐름들이 잘 이어져서 뭐 네이버라든가 또 카카오라든가 또 긍정적인 수급 영향이 끼칠 수 있을지 내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만 놓고 보면 분명히 부정적인 흐름들이 더 커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데드크로스가 발생되면서 추세적으로 약세 전환하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철저히 또 비중 조절을 해야 될 필요도 있는데요.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이슈에 일정이 있는 종목들이 있고요. 또 수급이 강하게 붙여주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카카오처럼 이슈의 일정이 다소 좀 공백기에 들어가는 이 종목인 경우에는 이렇게 약세 흐름이 나타날 수 있어요. 따라서 이 구간에서 내가 비중 조절을 어떻게 해나갈 거냐, 그리고 내가 현금화를 한다면 그 현금을 내가 또 어떻게 활용할 거냐에 따라서 카카오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의 계좌에 수익성과 직결되기 때문에 단순히 내가 카카오를 중장기적으로 매매하고 또 끌고 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짧게는 한 달, 또 길게는 실적 발표하는 또 한 두세 달 이후에 또 흐름들을 지켜보면서 카카오 대응을 철저히 해나가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저는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 미래나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은요, 앞길을 우리가 예상하고 예측하고 맞춰나가는 숙명과 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100%라는 건 없다. 그럼 결과적으로 그 과정에서 우리는 대응만이 살 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위로 올라가는 것은 뭐 내가 조금 더 뒤늦게 산다고 하더라도 내가 좀 덜 먹으면 돼요. 하지만 아래로 내려가는 추세에서 풍덩하고 한번 빠질 때 이거 대응 잘 안 되면 여기에서 내가 투자한 자본이 다 물려 있다면 내가 이거 그냥 마냥 원금 회복까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주의 경계하고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에서 여기 이렇게 급등할 때 내가 사고 팔고 좀 하더라도 내가 좀 뒤늦게 사더라도 좀 덜 먹으면 된단 말이죠. 그런데 반대로 주가가 내려갈 때 내가 이거 대응 안 해가지고 높은 가격에서 물려서 그대로 내려온다면 대부분 투자자 여러분들은 이거 손절매도 못할 뿐더러 마냥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디서 물타기 하고 어디서 비중 확대해야 될지도 가늠하기 어렵고 또 내가 물타기 할 자본도 적고, 그러니까 여러모로 부정적인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돼요.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조심하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른쪽 화살표 매매방은 그런 과정들을 실시간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화살표 매매 신호, 매수와 매도, 그리고 기술적인 추세선, 그리고 수급, 그리고 시장 환경들까지 여러모로 판단해서 투자 의견을 드리고 있고요. 이 같은 비중 대응을 혼자 하기 어려우신 분들, 함께하고자 하시는 분들, 가입 신청 문의는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뿐만 아니라 뭐 반도체, 2차전지, 제약바이오 등 이들 종목들을 대응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제가 일정에 맞춰서 단기성 종목들 위주로 좀 비중을 많이 태우고 있잖아요. 우리 정회원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시기가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증시가 그렇다는 겁니다. 퐁당퐁당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대형주 위주로, 너무 지수 상승 위주로만 베팅하기보다는 이슈가 있고 일정 있는 종목들로 비중을 조금 더 분산 투자하시면 이같이 좀 답답한 장세 속에서 우리가 종목 대응을 잘 할 수 있는, 또 수익성을 좀 더 키울 수 있는 방법이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추후에 그들 종목들은 다 공개할 예정이니까 참고하시고요. 함께 하셔서 좋은 결과들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